안녕하세요, 수자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요, 제목 그대로 우리 인터넷 강의를 효율적으로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인강을 실패하는 학생들에 대한 걸 약간 조사를 했을 때 5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일단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인강에서는 정말 그 유명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말솜씨도 좋으시고 정말 핵심 강의들 개념 쏙쏙 들어오게끔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걸 보고 있으면 마치 뭔가 내 지식이 막 되게 체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거를 내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착각이고, 그거를 기대를 하는데 그게 결과로 안 나타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강의가 뭐 로그에 대한 강의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핵심 개념이 저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일단 들으면서 이해하겠죠? 그럼 개념 강의 설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그 핵심 개념, 그 범위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고 내 손으로 쓰고, 그러면 이 공식을 이렇게 해서 내가 외워야 되겠다. 이거 핵심은 이거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압축해서 본인 능동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대부분. 왜? 아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 보는 순간에는 단기 기억으로 뭔가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정리하는 과정 안 한다? 다 날아가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을 꼭 강의마다 핵심 개념 정리하는 것을 꼭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 게임 방송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내가 마치 그렇게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느끼지 않나요?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실제로 그 게임 방송에서 봤던 나도 저거 한번 써보가 봐야지 해가지고 실제 게임을 본인이 하고 있을 때 그대로 돼, 안 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 게임 BJ나 뭐 그런 분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수학 인강도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막 풀어 나가요.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나 저렇게 나중에 나오면 풀하지? 이렇게만 하고 끝난다 라는 게 굉장히 맹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념 설명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개념 핵심 정리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책 열어서 여기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해설 듣기 전에 먼저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선생님, 뭐 문제 푸는 거 시범도 못 보고 아예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자, 물론 처음부터 안 풀리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내가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고 문제풀이를 봤을 때 그때 익혀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그 개념만으로 풀리는 것이 있고 안 풀리는 것이 있는데 그걸 부딪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겠네? 이런 뭔가 인지 갈등, 그런 것을 겪어야 해설을 봤을 때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기억이 잘 남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자만을 하게 되면은 문제 푸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자습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문제 속도나 정확성에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듣고 나면 그 개념에 대한 뭐 어떤 핵심 개념이나 중요한 공식에 대한 도출 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단원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혼자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정리 다 하고 나면 이제 제가 문제를 먼저 풀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것들은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힌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해설을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 그 해설과 이렇게 보면서 저거 저런 식으로 푸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필기도 하면서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다? 다시 처음부터 선생님 이제 다 해설 강의 끝나고 나면 덮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다시 처음부터 풀어서 내 스스로 답까지 도출하는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자, 근데 이건 당일날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 문제를 뭐 쫙 모아서 푼다던가 하는 거는 본인 나름대로 주기 같은 걸 정해가지고 다시 푸는 것도 하셔야 돼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풀이를 해줘요.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했는데 당일날은 학생들이 고쳐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제가 똑같은 문제를 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까먹었어요. 정말 많이 겪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라는 기억이 스스로 남기 때문에 그냥 그 풀이 과정을 비판적 사고 없이 그냥 따라서 가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본인이 그 풀이 과정을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저거 저런 게 나오면 이걸 써야겠네 라는 그 정리 없이 흘러가 버렸던 거죠.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강에 쓴 시간이 1이라고 치면은 내가 스스로 자습하고 문제 실제 풀고 학습하는 시간, 자습하는 시간은 2배에서 혹은 3배까지 쓰셔야 돼요, 시간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인강 들었다 이러고서는 그 선생님이 설명한 거 듣고 문제풀이 하는 거 해설하는 거 듣고서 내가 또 거기 있는 인강 교재에 있는 거 풀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되면은 세상 쉬운 게 수학이죠. 그쵸?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고 스스로 문제의 답을 도출하고 자습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만약에 1만큼 들었다 이러면 2에서 3 정도의 시간을 써서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에 뭐 인강 교재 그 문제수가 부족하다면은 뭐 유형집이나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활용해서라도 그 시간의 2~3배만큼은 써주셔야 돼요. 정말로 이게 진짜 중요한 과정이에요. 수학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듣는 것만 열심히 하고 남이 푸는 거 보기만 해가지고 수학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없어요, 정말로. 저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남이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거 듣고 그 문제풀이 하는 거 이제 듣고 한 시간은 3분의 1도 아니에요. 저는 거의 제가 혼자서 문제를 풀고 정리하고 오답 분석하고 이랬던 시간이 정말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수학 점수가 수직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꼭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내가 인강을 듣다가도 이제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질문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리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몇 번이고 다시 들으세요. 이해 안 되는 거는 꼭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일단 넘겨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많은데, 일단 넘겨가보자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 거의 못 봤어.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이해될 때까지 리플레이해서 다시 들으세요. 근데 끝까지 만약에 뭐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질문 게시판에 남길 수도 있고, 혹은 뭐 가해 선생님 아니면 뭐 친구 뭐 학원 선생님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학생들 많더라고. 인강을 들었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 단원에 대해서는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좀 이해 안 된 채로 정리 안 된 채로 넘어갔다. 그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 하냐고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거는 딱 파고 들어가지고 될 때까지 여러분들 집요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자꾸 방치하고 하나둘 쌓아가다 보면은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생기면 문제를 풀 때도 확신이라던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내 방법이 틀린 것 같아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집요하게 하나하나 알고 가야지 라는 거가 이제 습관이 되게 되면은 문제를 풀 때도 자신감이 생겨요. 정말 이건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5번째가 가장 실패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인강을 가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항상 계획을 많이 짰어요. 근데 계획을 많이 짰다는 얘기는 뭐야? 수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끝내야지 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한 달 안에 이거 다 끝내야지 해도 뭐 한 달 반까지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정말 끈기가 있고 성실하고 이런 학생들이라도 변수라는 게 존재하고, 사람은 계획을 어떻게 기계처럼 잘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1만큼은 세워야 이제 그 1.5라도 맞추는 건데, 계획 없이 쭉 늘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져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게 힘들다 그래요. 계획을 왜 못 세우겠냐면 어떻게 양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뭐 한두 강 정도는 들어봐요. 일단 들어보고 제가 1, 2, 3, 4에서 말했던 그거를 다 차곡차곡 시켜가지고 내가 문제도 풀고 자습 시간도 확보하고 그렇게 뭐 또 틀린 것도 다시 풀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나한테 적정한 양이라는 게 나와요. 양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이러면은 이틀에 하나씩 뭐 2개씩 듣는 게 적당할 것 같아 라든지 본인에게 맞는 페이스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대로 뭔가 이제 처음에 초반에 한 뭐 두세 개 듣고서 나올 것 같으면 이제 그때부터 잡는 거예요. 강의 수가 몇 개고 혹은 뭐 교재가 몇 페이지인데 뭐 몇 개 단위 소단위로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저 같은 경우엔 책에다가 날짜를 적어놨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목차 있잖아요. 맨 앞에 목차가 있으면 교재 이제 양 같은 거 봐가지고 문제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뭐 하루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며칠까지 뭐 이게 날짜 다 적는 게 힘들면 전 주차별로도 하기도 했어요. 크게 그러니까 몇 주차까지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소년 때 연습을 하셔야지 어른이 됐을 때도 계획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게 돼요. 어른이 되면 더 계획 세울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느 한순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인생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단원이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1단원, 2단원, 3단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내가 전체를 잡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은 1단원이라도 대단원 기준으로 한 단원이라도 계획을 잡고 한번 나가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인강을 들을 때 여러분 중간에 제발 듣다가 맥락 없이 끊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 완강 못해도 좋으니까 대단원별로 하나라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도를 나간 게 돼요. 근데 중간에 끊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선행을 나간 것도 아니고 진도를 나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럼 다시 찝찝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고, 이만한 시간 낭비가 어딨냐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만 5가지를 지키는 것도 정말 힘들다. 그죠? 근데 이 5가지 또 뭐 지키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단원이라도 한 대단원이라도 딱 정해가지고 이 5가지 다 만족하게끔 공부해 보시면 인강만큼 좋은 툴이 없구나 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강 듣다가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